토론의 방식은 대한민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되며 학교사의 기사와 학우분들의 여론을 반영한 사회자의 공통질문 이후 학교사 질문, 청중의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춘천향대학교 학생선거특징 제45조에 따라 후보자님을 모셨는데요. CCH 미디어엑스대학 장지윤, 최준수 후보자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체 소개 및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CCH 미디어엑스대학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CCH 미디어엑스 단과대학 학생의 기호 1번 라인의 정후보자 장지윤, 후보자 최준수입니다. 라인은 무언가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인의 대표적 슬로건은 모두를 잇는 선,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하나로 이어 함께 연결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회가 구성원들과 학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라인 공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을 개설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학생의 활동에 대한 전방적인 긍정, 부정 피드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우분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여 개선 사항을 즉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반영한 변화 사항은 공지하여 학우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펙업 위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우분들에게 교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고 공유도 하며 활동을 위한 제작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공모전, 대외활동, 인턴십, 자격증 등 교 내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학우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학인 만큼 폭넓은 유형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학우분들의 팀 구성에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행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과대에게 특별히 귀한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상장과 경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단과대 소속 의욕을 실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처절한 봉사정신과 참여도에 대해 보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충전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한 순간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과목 중고책자 거래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수 교양을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책자 거래를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 교과목도 추가하여 학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 처분의 부담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직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 야식 사업을 학생회 측에서 제공한다는 줄임말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지친 학우분들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 학생에게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미식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학우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 보수 및 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내 의료상자와 각종 복지물품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학우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우분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불편 사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습니다. 공약들을 통해 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단체의 본질 부분인데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생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고 대학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학교의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순천향의 학생자치단체의 현실은 행사 중심적 성격에 가까워졌다 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학생자치단체의 방향성과 미래는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를 대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 또한 학생자치단체와 학우들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활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행사 중심적 성격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학생자치단체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소통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 공약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도를 부치시키겠습니다. 연말 행사 공약인 이행의 기여도를 위해 학우들의 기대감을 높여 참여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더불어 학우들의 학업, 생활 환경, 교 내외의 활동의 시야를 넓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펙업 위크 공약을 통해 소속감을 증진시키며 학우분들의 보다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사업에 확대시키겠습니다. 단순한 행사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과 충정기 기여 사업, 마지막으로 의료상자 복지사업을 통해 올해는 특히 복지사업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학생자치단체가 더 많은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에 맞게 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및 위기관리 능력인데요. 질문 방식은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각 구성원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단체로 구성됩니다. 단체의 대표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수반되나 흔히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여 학생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과대학 회장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를 잃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의 수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변기하겠습니다. 모든 의사 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학생의 내부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도 충분히 공유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권한을 분산하고 협력하는 자치단체로 이끌겠습니다. 대표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팀원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해 각 구성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매 학기 초에 학회장 간담회를 진행하여 각 학과의 학회장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과 피드백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양한 학과가 모여있는 단과대학인 만큼 각 학과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통해 학생자치단체를 운영할 것입니다. 학생을 대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학생자치단체 존립과 관심, 문제인식 전략인데요. 질문 방식은 앞선 질문들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그 명칭과 기원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만큼 학생들을 절대적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자치단체를 향한 무관심은 학생자치활동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자치단체를 향한 발행과 기대마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후보자께서는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든다면 학생자치단체의 역할이 수행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학우들은 학생의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을 알지 못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와 학업의 지원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약에는 없었던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자 복지 사업을 보수하여 학우분들께 필요한 물품을 수요조사로 내년 복지 물품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단순한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 연말에 있을 미행 공약 행사를 통해 학생 자치단체 참여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를 높이겠습니다.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고책자 거래, 스펙업 위크 공약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함을 실감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단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조직임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학생자치단체장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님의 공약과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학보사의 질문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보사에서는 두 분의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학보사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신문 편집국장 권혜중 기자입니다. 먼저 1번 공약인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드림에서 진행됐던 피드백의 방식과 현재 미디어랩스 후보단체 라인이 내세운 공약은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드림에서 시행했던 오픈 채팅방은 문의사항이 각졌다면 올해는 불만 접수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우가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할 것이며 불편사항 및 시설 설비 같은 문의사항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적으로 학생의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문의를 받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는 인원들을 대비해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이 아닌 결과로 나왔을 때 공유할 예정이고 오픈 채팅방 이후에 인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SNS를 통해서도 결과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학우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참여를 위한 라인만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인만의 방안은 많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많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소통을 강화하고 홍보를 자주하는 것이 저희 라인의 특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통질문 답변에서는 매 학기 초에 학회장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공약에 추가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약에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학우분들께 더 다양한 복지의 확장을 위해 다른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학회장 간담회는 올해도 총 2번을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장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인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인의 공약으로는 세 번째 있는 미행 공약입니다. 미행 공약 이후에는 연말 행사에 공약 행사 참여율, 공모전 시상 등 학우분들께서 단가대의 기여도가 높으면 저희 감사장과 경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학생자치단체 소속감과 무역감이 고치될 것이라 예상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학회장 간담회를 진행할 때 학회장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인의 방안에 대해 여쭤봤었습니다.
학회장 간담회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사전에 공지를 해서 참여를 유도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하겠습니다. 손서진 기자입니다. 이번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교내 및 교회 활동에 대한 방지는 따로 부서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학우들의 교내 및 교회 활동에 대한 방지는 따로 부서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입니까? 학우분들에 대해서 공지는 따로 부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국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도 진행대로 기획국이 예정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내 및 교회 활동에 대한 공지는 어떠한 경우로 안내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공모전의 경우는 학교가 먼저 공지하는 공모전을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온 정정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온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의 경우에도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서 같이 홍보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정 기간 간격으로 최신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은 교내 및 교회 활동을 위한 팀 제작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공약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학교에서 정보 전달이 그치는 방면에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팀을 꾸리고 싶을 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오픈 채팅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텝업 링크 때 게시물을 올릴 때 같이 이 링크를 홍보해 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번 공약인 미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행 사업은 자율적 경비 납부 여부와 관련 있는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경비 납부와 관련이 있으며 단과대학 연말 행사에 있을 미행 행사에서 경품과 감사장 모두 자율적 경비 납부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미행, 스펙업 윙크, 시크 등 자율적 경비 납부자만 가능하기에 이 부분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단과대학의 기여도가 높은 학우분들에게 경품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기여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여도는 참여 횟수를 의미합니다. 연례 1년 동안 행사하는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참여율이 가장 많고 빈번한 학과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빈도수를 기여도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여도가 참여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과대 행사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모두 참여한 학우들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행사 참여율이 높은 학우가 많다면 그 학우들에게 모두 경품을 제공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 행사에 있을 미행 행사에서 각 학과마다 가장 높은 기여도를 한 명씩 뽑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차등 보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학과에서 한 명씩 나오더라도 기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을 나눠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단과대 행사 참여를 위해서 일명 참여자 출티나 대리 작성 등의 참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체육 행사와 같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번 같이 정기
정기적으로 3번 정도 출석을 체크를 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체육 행사와 같이 긴 시간 행사들은 그 방법으로 정지할 수 있고 일회성으로 끝난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만으로도 출석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우들이 이행 사업의 경품을 받기 위해서 단과대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각 행사들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행사 참여율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 단과대학 자치단체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행의 취지는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처럼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참여와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존립성을 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4번 충전기 대여 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전기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대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여 사업은 전자리 대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학생의 실에서 밀고 반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기간은 약 일주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실과 고장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납은 대여와 동시에 날짜를 미리 정해야 하며 동의서를 따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대여 전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미리 받을 예정이며 반납하실 때 학생증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반납 날짜를 지난 경우 또는 일주일이 지난 경우 사전 공지를 어겼기 때문에 똑같은 충전기를 구매해 주셔야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전기를 대여해 준다는 것은 학우들 입장에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즉, 많은 학우들이 대여해 간다면 수량의 부족 문제도 있을 것이라 느낍니다. 이에 대해 라인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기는 각 학우가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전기 대여 사업의 취지는 집에서나 기숙사에서 놓고 왔을 때 대비해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기는 약 10개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핸드폰의 기종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충전기당 8핀, 5핀, 18핀 있는 3-in-1 멀티허브 단자로 10개 정도 구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더욱 미급할 때 사용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선 충전기만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다양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전자레인지를 사용률이 많기에 이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로 결정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충전 지속률이 적고 매번 학생의 측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자원 낭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충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공약인 교과목 중고착자 거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과목 중고착자 거래 시에 가격 책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거래가 되지 않고 남는 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차자 가격의 경우는 기존 가격의 최대 반값으로 생각할 예정입니다. 필기 상태에 따라서 약 30%에서 50%로 설정할 예정이며 남는 책들은 필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점은 사전에 책을 판매한 사람에게 받을 때 안 팔리고 남은 책을 필기하겠다는 동의서를 먼저 작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책자의 사용 정도에 대한 가격 책정은 학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측에서 검수한 뒤 판매자들에게 선 제시를 받고 이를 동의한
타입과 같은 대학생 커뮤니티 장터 게시판에는 이미 많은 중고 책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존 장터 게시판 이용자들이 미디어랩스 중고 책자 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이나 차별점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 5번째 취지는 학우분들이 판매하고 돈을 받는 그리고 만남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것을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기 위한 저희의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구매자가 많을 것이고 충분히 판매 동안 수월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번 미식회에 관한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드림의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전 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미식회 사업에 대한 총 수량을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해당 수량을 예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야식 사업의 수량은 1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90개로 진행하였으며 2학기 때는 150개로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제가 사임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150개로 많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00개의 적정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랩스 학과생이 모두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식회를 진행할 때 장소는 어느 곳으로 지정하실 겁니까? 또 이처럼 나눈 장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하기 때문에 호흡과 접근성이 가까운 미디어랩스 2층에서 할 예정이며 미리 사전에 소음 공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식 사업은 자율적 동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학우들이 자율적 동기를 내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행사의 다양한 홍보는 학과들뿐만 아니라 총학교대원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러 행사를 하고 모든 학부들이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시킬 예정입니다. 특히나 공약이 있는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미식회에 있는 자율적 준비 납부의 비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이 미식회로 변경된 것 외에 기존에 진행되던 야식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과의 차별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했던 야식 사업은 학생회 측에서 메뉴를 선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야식 사업에서는 학생회 내부 측에서 메뉴들을 일괄적으로 선정한 후 구글 폼으로 수요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일 높은 메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공약인 TD사업 조수비 유지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책 토론회 당시 응급상자에 대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적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드림이 진행한 김치 사업에 대한 이용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후보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복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응급상자를 매번 채워넣기도 하고 복지국으로 봤을 때는 응급상자 사용률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복지 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복지 상방에 응급상자의 비밀번호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두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급상자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보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은
다른 약품들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경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내년에는 복지 사업에 대해 약품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차별점은 현상자의 물품이 면봉기의 경우 물품 그대로이고 타인원이 사용한 물품이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일회용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랩스 관에서 수강하지 않는 미디어랩스 학과생의 경우 위급할 때 구급상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문에서 학생회실까지 미디어랩스를 지나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랩스로 배치하였습니다. 내년에 수요량이 많았으면은 다른 건물도 저희가 설치할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후보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분들은 등에서 1년간 활동하시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 후보자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사무국장으로서 임원을 맡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진행되었던 예산계획서, 운영계획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였고, 따라서 학우분들께 더 많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사무용품 구비 사업을 줄이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 야식 사업의 수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계획서, 운영 계획서를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작성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매 분기 행사 진행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도록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관리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예산 목적을 변경할 때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2배 일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 목적 변경을 하지 않기에 처음부터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올해 학생회에서의 아쉬웠던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복지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용품이 예산 문제로 인해 비교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 긍정적이었던 점은 학생의 내부 소통이 원활하고 모든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라인이 강선된다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문화인화 프로그램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신지, 진행하신다면 올해와 차별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날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 인원이 적어 다른 민학부자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공약 중 대부분이 올해 학생에서 수행한 사업을 유지 및 보수라고 쓰셨는데 라인만에 차별화 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차별점은 미행, 스펙업 위크, 임기별 피드백 게시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미행으로 학우분들에게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며 임기별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 학우분들이 불편했던 상황을 복지를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펙업 위크로 공모전 대회 활동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양교과목에서 교양뿐만 아니라 정보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세우신 7가지 공약 중에서 학우들의 니즈를 확인한 공약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구글 폼으로 행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들을 취합하여 올해 반영한 공약들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시행한 것 중에 참여율이 높은 것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전 같이 주변에서 또 쉽게 고민하는 바에 대해서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인은 학생회가 구성원들과 학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1번 공약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은 학생회에 대한 피드백이 전부인데 학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무엇을 통해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 회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여 권리가 아닌 이 권한을 이용하여 학우분들이 불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랩스 1층에 파라솔이 많이 파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한 결과 혁신사업팀에게 저희가 먼저 문의를 드렸고 아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확언은 해드릴 수 없다고 하셨으며 학우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우분들과 학교의 소통 창구가 되는 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패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학부사 기자님들과 답변해주신 SCH 미디어랩스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중 질문 순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은 후 온라인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자가 허위 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후보자께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어 질문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특정하였을 경우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것인지 선택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대신문 홍보국장 박수라 기자입니다. 7번에서 복지사업을 보수하고 유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응급상자 이외에 다른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외에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에서 학우분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복지사항을 제공했으며 또한 충전기 대여를 통해 대여 서비스 복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카메라 점검은 모든 단과대학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소통을 위해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홍보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리더스 선방을 통해서 각 학과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고 SNS 카드 뉴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학교 신문 강명호 기자입니다. 미행에서 바나나 한 수씩 상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참여가 많았던 과와 그렇지 않았던 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행 공연에서 과마다 한 명씩 상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많았던 과와 그렇지 않았던 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행의 경우 차이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학과, 단과대 학생 전체의 참여를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중 박수랑입니다. 앞서 학회장 간담회를 얘기해 주셨는데 학회장들의 참여를 사전에 공지로 참여를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홍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전 공지 말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장들은 학과의 대표로서 저희 단과대학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회장님 분께서는 저희의 홍보 방안보다 학과의 학우들을 위해서 당연히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2번 진행되어 있을 때 모든 학과 학회장분들이 참여하였으며 학우분들께서 필요했던 내용도 저희에게 건의해 주셔서 그 부분 또한 진행하여 체육대회 영역도 성평등 비율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회성 행사의 경우 체육대회와 달리 항공산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참여자 출티나 대리 작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확실하게 할 예정이며 신분을 확인하여 저희는 얼굴도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에 사진이랑 학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행에서는 저희 동양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단과대회랑 같이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여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서는 미행 참여도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 신문 이사연입니다. 이번 공약에서 팀 편성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구성해서 제출하면 편성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방식이 에브리타임 같은 타 플랫폼을 이용한 팀 편성과 차이점이나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브리타임 같은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단과대 학생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에브리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대비를 해서
준비하신다면 수량 부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10개라고 정하신 이유와 수량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돗자리 대여 사업에서 최대 빌린 개수가 한 번에 10개였기 때문에 10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피드백 게시판 내로나 학우분들의 건의가 있다면 개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랑 기자입니다. 정 후보자님의 연역을 보니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단과대 학생회장 후보로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영역을 통해 학교 생활에 더욱 집중하였고 학우분 다양한 학우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양한 학과의 학우분들과 만나면서 필요한 부분, 서로 다른 학과에 대한 내용도 많이 파악하였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대의원, 방송국원, 홍보대사, 학생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다양한 학우를 많이 만났으며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단체 회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학습성이 있었기에 학교에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밑거름으로 학생회의 역할을 강화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온라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과가 있는 만큼 공모전의 선별 기준은 크게 서포터즈, 기자단, 공모전으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은 마케팅, 광고, 쇼폼, 일러스트, 수기, 디자인, 화학 등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교내외 대외 활동을 준비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SC 진대학에서 간과되는 공학과 인문예술의 융합적 지식과 응용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이바지하고자 대외 활동을 학과별로 엄격하게 기준을 잡지 않고 다양한 학과가 융합하여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온라인 청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여 USB PD 충전기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현재 노트북과 패드 또한 C타입으로 대부분 충전이 가능한데 노트북과 태블릿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USB PD 어댑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인지하고 계시고 있는지와 실제로 이 점은 공약에 대한 실현성 여부이기에 이에 어댑터 중 하나인 PD 충전기를 조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대여 사업인 만큼 노트북이나 PD 충전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전기 자체가 출력이 낮기 때문에 노트북과 패드에서는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는 충전이 가능하겠으나 노트북과 같은 용량이 큰 이 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분들께서는 SCH 미디어렉스 대학 소속 학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후보자와 부 후보자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는 학과가 크게 이공계열, 문과계열로 나눠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문화 콘텐츠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영상 계열을 희망하는 학우들도 많고 스마트 자동차학과 같이 공학 계열이 있는 만큼 이공계열과 문과계열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후보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H 미디어 랩스는 말 그대로 랩스라는 한 공간에 모인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모인 학과들은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방금 부호바스님의 답변처럼 영상을 희망하는 학과들이 한국 콘텐츠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공영영상학과 등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융합을 통해 다른 직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학과를 말씀드리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만 공모전으로 나갔을 때 힘든 부분이 있어 스마트 자동차 학과, 한국문화 콘텐츠 학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스펙어 위크의 공약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여율 확보를 위해 주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여율 확보를 위해 저희는 미행 행사를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며 미행 행사를 통해 경품과 감사장을 드릴 것으로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참여도가 있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었습니다. 행사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1학기에 진행했던 문화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에서 진행하였던 청아 페스티벌로 인해 다른 행사와 겹쳐서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행사들과 날짜를 겹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행이라는 사업이 다른 사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들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답변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학우분들의 참여도가 없으면 행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학우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행이라는 사업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면 그거를 홍보해주는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을 더 열심히 더 홍보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홍보해 주시는 방식으로는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방을 열심히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학과의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의
친분이 없으면 다른 학과랑 공모전을 진행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픈 채팅방을 받아 리더 소통방에 공지하여 무슨 학과는 필수적으로 공지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학과들이 융합하여 하나의 SCH 미디어랩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핸드폰도 용량이 크며 이 또한 기본적인 충전기의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현실적인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같이 핸드폰도 개인적인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충전은 고려하지 않고 충전기 대여 사업 자체가 핸드폰 충전기를 챙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시나 핸드폰 충전기를 챙기고 다니던 사람도 핸드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도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 실수로 까먹고 가지고 왔을 때 비상용으로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충전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 대학 학우분들만을 위한 특색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타 단과대학 학생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미행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행을 통해 저희 단과대 미디어랩스만이 아닌 저희 학교 자체에 대해서 의욕감이랑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이 타 단과대 학생에 비해서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답변은 저희는 학우분들께 더 다양한 공약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육대회, 단과대회 방, 불법 카메라 점검, 학생의 간담회 같이 공약을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약을 내세워 학우분들의 복지 향상을 더 높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더 중점으로 이 부분을 더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 단과대 소속임에도 미디어랩스관을 사용하지 않는 학과가 존재합니다. 미디어랩스관이 아니더라도 몰카검사와 같은 복지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상자 같은 활동은 미디어랩스관에 한정하여 공약을 제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랩스관에 가장 많은 학우들이 있으며 미디어랩스 학우들이 미디어랩스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랩스관에 응급상자를 설치했던 것이었고 내년에 응급상자 사용률이 많게 된다면 다른 건물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응급상자를 미디어랩스관만 한다고 공약한 게 아니라 예산을 확인하여 학예관이나 산학협력관 등 다른 학과들이 사용하는 건물에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어댑터 및 충전 케이블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을 알아보셨는지와 충전기 10개 정도 구매 후 건의사항으로 재구매 여부를 판단한다 하셨는데 3-in-1의 경우 내부성 부분에서 약하다는 단점을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 부분에 약하다는 것은 1년 이상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충전기를 파손되거나 고장내켰을 때 똑같은 제품으로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도 알아보았으며 충전기 10개를 구매한 것도 올해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1분기 예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분기에 모든 충전기를 구매하면 다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2분기부터 재구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가 단순히 자율적 경비 납부자들만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과연 SCH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학생을 위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자율적 준비로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는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주겠지만 학우분들 전부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예산이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자율적 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적 준비를 납부하는 학우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이 있을지와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생의 경우 충전기를 높이 오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충전기를 갖고 다니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요? 라는 답변은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기에 저희가 대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 현재 자율적 경비 미납부자에게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라인도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미납부자에게 행사 참여를 할 수 있게 고려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 현재 자율적 경비 미납부자에게 문화의 날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은 저 사임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에 공지된 바처럼 자율적 경비 미납부자에게는 돈을 받고 행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장점을 주었습니다. 저희도 납부자께서 모든 행사에 참여율이 부족할 경우 미납부자에게도 행사 참여를 할 수 있게 고려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전기가 비상용이라고 하셨는데 충전 시간이 느리다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의 경우 긴급 충전용으로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느린 게 아니라 충전 자체가 된다면 학우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외부 업체 제휴, 본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운용, 관리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예산을 아끼는 것이 단과대학 학생의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업체 제휴는 총학생회가 진행하고 있고 단과대학마다 업체 제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제휴를 진행 부탁드렸지만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우분들께 위한 예산을 받는 것이나 학우분들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받는 것이나 이 부분이 수익 사업으로 학우분들께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부 업체와 제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전기와 관련해 파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충전기를 갖고 고장난 학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우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대여 서비스 전에 저희는 동의서를 제공합니다. 동의서에서는 파손이거나 불필요한 관리가 되어 있을 때 재구매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회가 확인을 할 예정이며 그렇기에 충전기에서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과목 중고책자 거래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전공책이나 교양책은 학과 선배들에게 사용했던 책을 받거나 에브리타임의 장터 게시판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공약 사항으로는 빈약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거래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저렴하게 판매하여 학우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에브리타임으로 구매하실 거나 판매하실 수 있지만 이번 중고책자 거래 사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행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참여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걸어서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는 학생회에서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거는 것이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나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개선 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사업으로 오해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학생들의 공금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업체 제휴를 통해 단과대에서 수익이 나오고 그 돈으로 행사를 이끄는 것은 어려우며 행사는 자율적 경비 금액뿐만 아니라 교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사업으로 오해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은 제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으로 다른 진행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저희가 수익 사업을 또 벌여야 될 수도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저희는 진행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날이 다음 학기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이유가 수요가 낮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할 때 충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문화의 날 선정에 고려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 날짜가 겹쳤고 2학기에는 사임을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 많은 수요 조사를 받기에 수요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의 소중한 공급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고 왜 단과대학 학생회마다 제휴가 어려운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총학생회가 다양한 업체에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의 경우 제휴를 맺게 되면 총학생회가 맺는 분야에 그쳐 학교에서 다양한 제휴가 나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과대학이 개인적으로 제휴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랩스 1층 파라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디어랩스 학과 중 타 건물을 이용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디어랩스관이 아닌 건물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상대적으로 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과 같은 학생회비를 지출하고 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차별이며 학생 수에 비례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 후보자분이 소속되었던 미디어랩스 단과대학 사무국장으로 복지적 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은 작년 고담의 공약이었으며 저희는 미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과대 소속 건물이기 때문에 미디어랩스의 파라솔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국도 가서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과대학의 사무국장으로서 복지적 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매 행사마다 진행할 때마다 분배할 때 응급상자 복지에도 많은 예산을 소요하였지만 그 외에는 다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상자 복지 사업이 그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응급상자 복지 사업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지 사업까지 예산을 수요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업을 공약으로 내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공약을 위해서 복지 관련한 공약을 이 정도만 냈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복지가 더 필요하면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 공약의 경우 공약을 이 정도만 낸 이유는 복지에 관한 공약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복지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것보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생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질문드렸던 파라솔에 관한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예산이 아닌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이었다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솔은 올해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분배하는 것은 학우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올해의 공약에서는 파라솔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있을 학우분들을 위해 파라솔을 건의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공약이 아닌 점은 인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휴라는 것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수익을 학생들의 공금에 보태어서 활용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공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휴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드리겠습니다. 제휴는 순천향대 이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랑도 상의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후보자님이 앞선 파라솔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 다시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랩스 1층 파라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디어랩스 학과 중 타 건물을 이용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디어랩스관이 아닌 건물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셨는지와 다른 건물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과 같은 학생회비를 지출하고도 복지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차별이며 학생 수에 비례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 후보자분이 소속되었던 미디어랩스 단과대학의 사무국장으로서 복지적 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이며 미디어 랩스관을 사용하지 않기에 질문자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디어 랩스관을 사용하는 학우들이 많기에 다소 복지물품에 대해 몰려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니토피아, 학예관 등 미디어 랩스 학우분들이 사용하는 건물에도 복지물품을 조사하여 내년에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니즈가 아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반응에만 대응하는 복지 사업들인 것 같아서 복지 사업에 대해서 학우들이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 부족하다 하셔도 시절에 개선된 것도 아닌데 이를 유지와 보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업에 대해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서 유지와 보수뿐만 아니라 유지와 보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것까지 할 예정입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고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하협력관의 경우 복지적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H 미디어랩스 단과대 소속의 특징인 다양한 학과가 몰려 있어 다양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측 임원은 모든 단과대 건물을 관리하기에는 좀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관의 경우 복지적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불법 카메라도 매달 진행하였으며 소식지도 매달 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은 산학협력관 또한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조사하고 고려하여 내년에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휴 관련 답변으로는 결론적으로 본교 측과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교 측과 협의하시어 제휴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는 게 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본 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확답이 없는 공약에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제휴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질문들을 착각하였습니다. 확답이 없던 공약은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산업혁명관의 경우 불법 카메라 점검도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휴 관련 답변으로는 저희 학원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제휴 관련 내용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저희의 공약이 없기에 공약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고책을 팔릴 줄 알고 학생에 맡겼는데 팔리지 않은 경우 폐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기에 다시 돌려주는 일은 없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한다고 동의를 한 후에 폐기가 다 팔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드리는 게 힘들고 폐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폐기하는 날짜를 공지를 해서 그 전에 돌아와서 돌려받기 원한다 하면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에 추가적인 질문이 없고 시간 관계상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시고 싶으신 점 등을 말씀하시거나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저의 공약과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하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권한을 권력으로 쓰지 않는 것, 단순히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의견을 평등하게 경청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열어 여러분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피드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며 하고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실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신뢰를 쌓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말로 끝나는 약속이 아닌 실천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여러분 앞에서 직접 이루어가며 보여드릴 것입니다. 복지사업 확대, 학업 및 대외활동 지원, 피드백 게시판 운영 등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통해 다양한 학과, 다양한 학우, 하나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쓰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공약들은 모두 학우분들이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학우분들이 자치단체를 통해 대학 생활의 즐거움과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띤 토론회를 진행해주신 SCH 미디어렉스 대학 후보자님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음 후보자 토론회는 20시 25분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의 정책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5 학생자치단체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권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SCH 미디어렉스 대학 정책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